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작년 6월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지금 어머님과 아무 연락도 없고 왕래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감정의 골이 풀리지 않고 깊어지기만 하냐고 남편과 싸운 상태이고요. 제 감정이 쉽사리 풀릴 수 있는 에피소드인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첫 번째, 결혼식 날. 평소 어머님은 세상 며느리들은 왜 이유 없이 시댁을 욕하고 가깝게 안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며느리들이 처음부터 시댁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며, 시댁 흉보는 며느리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식 날 친정엄마가 제 제일 친한 친구를 데리고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초면인 제 친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참고로 최근 친구에게 전해 들은 겁니다. 너구나 우리 며느리에게 내 욕을 제일 많이 전해 들을 애가. 남편은 저 말을 어머님 집안에 선 넘는 유머라고 장난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적지 않게 충격 먹었거든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 욕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면서 평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는 걸 그렇게 욕하셨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초면인 제 친구에게 큰 신뢰를 하신 걸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 앞에서 말이죠. 두 번째,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어머님은 저를 두 번째로 보셨을 때부터 임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댁과 저희 신혼집의 거리는 차 타고 2분 거리인 바로 옆 아파트예요. 어머님이 저희 집 카드키를 갖고 계시고 오신다 하고 오셨을 때도 있지만 가끔 제가 자고 있을 때 카톡으로 몇 분 후에 갈게 라고 적으셨지만 제가 못 봤으니 어머님이 오시는 줄 몰랐을 때도 있었어요. 띠릭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렸는데 남편이겠거니 하고 그냥 누워 있었던 적도 많았고요. 애를 낳고 나서는 수유할 때, 애 재우고 있을 때 적지 않게 어머님이 오셨는데 마중과 배웅을 제때 못한 적이 많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서 빨리 못 일어나는 걸 이해해 주시는구나. 애 때문에 마중 배웅 못할 상황인 걸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제 잘못이죠. 어른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 제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님이 본인은 무시당하고 있고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지금껏 두고두고 제 욕을 하고 계시고요. 저 상황에 절에서 제가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는 줄 알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제 말씀 들으실 땐 그래 그랬구나 네 맘이 그렇지 않았으면 됐다 하시고는 남편한테는 또 저한테 무시당했다를 무한 반복합니다. 세 번째, 아들 빼앗겼다는 말씀을 제 앞에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들 빼앗겼다는 말씀을 제 듣는 앞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도 당사자 앞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딸 하나가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아기를 낳고 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쓸게요. 아기 낳고 나서 아기 보러 시도 때도 없이 오셨어요. 참고로 남편 말로는 오고 싶어도 제가 싫어할까봐 가지고 오신 건 문 앞에 두고 가고 많이 안 오셨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거의 몇 번을 저희 집에서도 보고 시댁도 가고 거의 매일 카톡하고 전화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고 체감상 매일 왔다 가신 느낌 납니다. 그리고 오셨다가 가실 때까지 잔소리를 하십니다. 애는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라면서요. 그리고 가장 싫었던 건 어머님이 아기를 보러 오실 때마다 어머님의 아기고 제가 무슨 베이비시터인 마냥 가르치려 드시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 애 추우니 온도 더 높여라 애가 왜 이러지 감기 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귀에 피날 정도로 간섭과 잔소리를 듣습니다. 한 달 전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남편과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둘이 호텔로 호캉스를 갔다가 아기를 다시 데려가려고 집에 들렸는데 15분 동안 들은 잔소리입니다. 애삔 그렇게 꽂지 마라. 살살 꽂아라. 참고로 똑딱빈 꽂을 때 그냥 똑소리 나게 꽂은 것밖에 없습니다. 애 집에서는 긴 바지 입혀라. 맨무릎에 기어다니면 무릎 새까매져서 보기 싫다. 유아 매트 다 깔려 있습니다. 여름에 긴 바지라뇨. 이 원피스 입히지 마라. 시장에서 사온 것 같다. 안 예쁘다. 면도 안 좋은 것 같다. 세컨 스킨 원피스입니다. 면이 안 좋다뇨. 펜스가 떨어졌다. 위험하다. 저희가 있을 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요. 이 정도야 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이해합니다. 선풍기 손가락 들어가겠다. 위험하다. 저희도 그래서 선풍기 안 틉니다.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15분 동안 끊임없이 이 잔소리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폭발해서 그만 좀 하시라고 하다가 어머님과 남편이 싸웠고요. 같이 있으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어떤 잔소리를 들을지 이제 무서워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거. 모유 수유를 하던 시절 제 가슴을 주물럭거리시면서 먹이기 전에 이래야 잘 나온다 하시며 애기한테 뭐 먹을 게 있다고 빨아먹고 있냐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나중엔 제가 만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서야 주물럭은 멈췄으나 모유가 나오지도 않는데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애 너만 키우냐? 하나 키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네가 하루 종일 뭐 하는 게 있어서 힘들다 하는지 일어나서 잘 때까지 네가 하는 일을 읊어봐라 하신 적도 있으세요. 5번째, 아무것도 안 하면 무시당한다 하시고 생각해서 잘해드리면 가식이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평소에 장지갑을 갖고 싶다 하시던 게 생각나서 장지갑에 용돈 넣고 편지 써서 넣어서 드렸더니 가식적이라고 하시네요. 많지는 않지만 꽁기꽁기 모은 돈이에요. 애 키우느라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모은 돈에서 용돈을 드렸어요. 6번째, 애 120일 되던 때에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파서 남편과 어머님께 친정에 내려가겠다고 하고 한 3일 뒤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일주일 후가 어머님 생신이셨는데 그거 안 챙기고 내려갔다고 어머님은 자기 대접 못 받았다 난리. 남편은 네가 잘한 짓이냐 난리. 저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요. 생일날 카톡 드리고 전화 드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어머님 생신도 못 챙겨드리고 내려왔다. 내년 생신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 후에 올라와서도 저한테 난리 치시길래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저런 생각조차 안 들었었다. 너무 죄송하다. 몇 번이나 사과드렸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어머님과 이모님들까지 다 같이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고 남편이 어머님 명품 시계까지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못 챙겼지만 남편이 자기 엄마 섭하지 않게 챙겨드렸구나 생각했고요. 어머님은 자기 밥 안 차려줬다고 그렇게 뭐라 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친정 안 내려갔어도 외식을 하지 밥까지 차려드릴 생각은 없어요. 애 보면서 저희 엄마한테도 하지 않는 생신밥까지 차려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남편한테 너무 서운하네요. 자기 마누라 맨날 애 때문에 밤새고 애 보다가 병나서 몇 날 며칠을 진통제로 연명하다가 안 되겠어서 친정에 내려간 건데 자기 엄마 생신 안 챙겨드린 건 그렇게 못마땅하고 자기 마누라 힘들었던 건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저도 견디다 애 낳고 처음으로 친정에 내려간 거였거든요. 남편은 애 낳고 친정 내려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했었어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친정 부모한테 가서 조리 안 받았다고 제가 힘들 때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우리 엄마고 나도 엄마한테 보살핌 받고 싶어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것 자체가 이해 안 가요.
그리고 주변에 몇 명한테 물어본 건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엔 친정엄마 케어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던데 자기 주변만 생각해서 저한테 이해 안 간다 말하는 것도 어이없고요. 저 애기 낳고 모두가 다 한다는 산후도우미도 없이 제가 케어했어요. 어머님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집에 들이는 거 신경 쓰인다 해서 어머님 말씀 따라서 산후도우미도 이틀 쓰고 취소했고요. 제가 120일 일하는 기간을 어떻게 견디다가 친정으로 내려갔는데 그걸 그렇게 고깝게 보는지 너무 서럽네요. 7번째, 전화 안 받았다고 저희 집에 연락도 않고 벌컥 들어오셔서 소리 지르신 일. 제가 회사 복귀 문제 때문에 이전 회사, 이직할 회사랑 서류 문제도 있고 해서 하루 종일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친구분들이랑 어머님이 애 옷을 사러 가셔서 애기옷 토스를 모르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화가 나셨나 봐요. 제가 나중에 전화 받고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전화 온 줄 몰랐다, 죄송하다 말씀드렸는데 옷 사고 저희 집 오셔서 애기 옷 거실에 던지시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너희 며느리 해도 너무한다더라. 내가 쪽팔려서 친구들 볼 낯이 없어 하시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가셨습니다. 8번째, 한 달 전에 남편과 어머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대화해봤자 도돌이표 대화이기 때문에 어머님이랑 얘기 안 나눌 거니까 남편이랑 둘이 얘기 나누라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또 연락도 없이 문 벌컥 열고 집에 오시자마자 남편 없으니 남편한테 전화해서 삼자대면 하자. 제가 나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뻔히 다 듣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날 남편과 어머님이 대화를 나눴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못됐다. 시어머니를 자기랑 경쟁관계로 생각한다. 저는 어머님을 경쟁관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애의 주 양육자인 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40년 동안 너를 어찌 키웠는데 너를 놓아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며 우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번에 어머님 고향으로 애 보여드릴 겸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님, 삼촌, 어머님 계신 곳으로요. 애 보고 싶어 하실까봐 5시간을 애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갔던 얘기를 꺼내며 나는 쟤가 거기 오는 거 원치 않았다. 걔 어찌 행동할지 뻔하니까. 이번에도 다 걔 욕하더라. 뭐 때문에 욕했는지는 모르겠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애 보느라 상 차리는 거, 치우는 거 못 도와드렸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잘못할 때마다 지적한 거다. 그 많은 잔소리와 간섭이 다 저희가 잘못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셨다네요. 나는 잘못 없다. 너희가 잘못한 거지. 그런 대화를 3시간 동안이나 하고선 남편이 대화가 안 통한다고 어머님 안 보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과 싸운 이유는 남편이 지금껏 제 편을 들어왔고 그 이후로 어머님과 연락도 아무 교류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머님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꺼냈는데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님 생각나게 하지 말라고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너는 아직까지 네가 모든 피해를 다 당한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감정이 더 안 좋아지기만 하냐. 너는 잘못한 거 없냐. 엄마 생신 때 네 친정 내려가 버렸지 않냐. 너는 엄마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다 하는데 우리 엄마는 TV에 생일 얘기 나올 때 매년 생신, 다른 가족 생일 때 너 생신 안 챙겨드리고 내려간 거에 대한 트라우마 안 생겼을 것 같냐. 내가 너희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해볼까? 엄마한테 애 보여주고 싶어도 너 때문에 못 보여주고 있다. 너도 너희 친정가족들한테 애 보여주지 마라. 똑같이 해라. 이러는 겁니다. 저희 친정가족들이 남편을 대하는 거랑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게 다른데 상황 자체가 다른데 저런 말을 하네요. 지금껏 있었던 얘기들은 다 적은 것도 아니고 생각나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무뎌질 일이냐 이 말이죠. 남편은 지금 방문 닫고 잠그고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 재우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썼고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심란해서 잠이 안 오네요. 댓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잘했냐? 라는 질문이 있어서 덧붙이자면 처음부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자기보다도 저를 더 생각한다 싶을 만큼 너무 잘 챙겨주셨고, 지금 보면 유난스러운 성격 탓이지만 제가 오랜 타지 생활로 지쳐있을 때, 아, 새로운 가족이 생겼구나 싶을 만큼 어머님의 보살핌으로 가슴이 따뜻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남편이랑 저랑 어딜 가든 어머님한테 같이 가시자고 했었고, 마시는 것만 보면 어머님 생각이 먼저 났었고, 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사드리고 싶었고 그랬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머님을 신경 쓸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가 우선, 내 가정이 우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어머님의 과도한 관심과 아이에게 보이는 유난스러움은 저를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어머님한텐 가식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더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배신감이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던 그 따뜻했었던 기억마저도 어머님의 속뜻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의심이 들었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틈틈이 제 험담을 하셨을까 싶고 그랬어요. 두 번째 추가, 카드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제가 카드키를 들었던 것은 전에 보여주셨던 교양 있는 모습, 나는 현대적인 요즘 시어머니다. 절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상식 밖의 행동 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님을 믿고 제가 일을 시작하면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니까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위급 상황 시 카드키로 열고 들어오시라 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냥 나중에 애 봐주시러 오실 때 드리는 거 미리 드리자 라는 생각으로요. 행여나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실지 몰랐고요. 그리고 집 전세입니다. 어머님이 전세자금 3천만 원 보태주신 게 전부이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눈팅만 잘하던 흔한 애기 엄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라도 하소연이라도 해야지만 제가 속이라도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글자라도 적어보아요. 우선 저는 26살, 상대방은 25살입니다. 저는 재혼이고 상대방은 초혼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제가 재혼이라는 이유로 별일 다 겪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 맞듯이 맞고 쫓겨난 적도 있었네요. 그것도 임신 중에 말이죠. 그 와중에 신랑이라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 엄마한테 저 그냥 가버리게 냅두라고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만두었어야만 되는 게 맞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냐 하겠지만 진짜 그땐 그나마 좋아하는 제 감정과 애기 아빠고 또 두 번 실패하기도 싫었었네요. 제가 조금 힘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재혼이고 아이를 둘을 데려왔으니 안 좋게 보일 법도 해요. 하지만 저 진짜 애기 아빠한테 못해준 것도 없고 되려 애기 아빠가 저한테 잘해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자기 잘못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지도 벌써 1년째입니다. 그 1년 동안 정말 많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 부사관 전역 이후에 물론 현역일 때부터 사건 사고 친 게 많았었고 뒷수습도 모조리 다 제가 해줬었네요. 매번 위에 간부님들, 선배님들과 전화통화해가면서 애기 아빠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며불며 조사받고 그리고 벌금 떨어진 것도 시댁에서 나몰라라 했었던 거 저희 친정아버지가 빚까지 떠나가면서 그렇게 벌금도 내줬었습니다. 그렇게 애기 아빠 밑으로 해준 게 대략 2천만 원 정도네요.
친정 부모님은 딸이 죄인 같은 터라 어떻게든지 간에 더 잘 살라고 도와주신 게 죄라면 죄지 다른 게 죄라고 할 것조차 없고요. 그러던 중에도 애기 아빠는 소개팅 앱으로 총각 행세해가면서 여자들을 만났고 네 번째로 만난 여자하곤 아예 별 난리를 다 쳤더라고요. 세 번째로 만난 여자하곤 그 여자 자취방에서 같이 살며 데이트할 때마다 사진 찍고 저한테 거짓말 치면서 받아간 돈들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고 지 와이프는 막내 출산한 지 그때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연년생이라서 더더욱 몸조리가 중요했는데 그런 와이프 나몰라라 내버려두고 아주 그 세 번째 여자와 꽁냥꽁냥 하더군요. 그리고 막내 임신 막달, 즉 그 세 번째 여자와 썸 탈 당시에 새벽에 단돈 50만 원을 제 통장에서 제 체크카드로 인출해서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친할머니를 돌아가셔서 장례 비용으로 시아버님이 얼마라도 보태달라고 아버님도 상황이 안 좋으셔서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한 이틀 정도를 실랑이를 벌였고 제가 그 당시에 시댁이랑 애기 아빠 농간으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았었던 터라 알아볼 길도 없고 찝찝했기에 돈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더니 그런 저와 아이들을 놔두고 지 자식이 열을 40도가 넘어서 펄펄 끓는데도 나몰라라 버려두고 나가더니 그 뒤로 아예 전화든 카톡이든 차단하더라고요. 네, 저 새끼가 인간 아닌 것도 인간 말종인 것도 압니다. 차마 검은 머리 짐승이면 지 자식이 아프면 저래면 안 되는 법이죠. 부성에도 정도 없는 쓰레기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3년 동안 어떻게든 제가 버티고 저만 조금 힘들면 괜찮아지고 나아질 거라고 여겼네요. 다시 연애 때처럼 마음 잡고 잘 살 거라 믿었거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자기 자식이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있으니까요. 위에 두 아이들은 그렇다 쳐도 밑에 두 아이들은 자기 자식이니까요. 근데 오늘 새벽에 깨달았네요. 한 번 아닌 사람은 영원히 아니라는 것을요. 작년 8월 25일 폭력 그때 제대로 행사에서 코피 터지고 입술 터지고 그랬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생생해요. 그 전날인 8월 24일은 저희한테는 정말 추억이 담긴 그런 의미 있는 특별한 날인데 알고 보니 세 번째 여자랑 히히낙낙거리면서 8월 26일에 정식으로 사귄다고 페이스북이며 인스타그램이며 저와 제 지인들 차단해두고 연애 중으로 올렸더군요.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지인 통해서 저는 다 듣고 보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잘하겠다고 집도 가출 안 할 거고 직장도 잘 다니고 거짓말은 다시는 안 치겠다고 받아달라고 해서 시댁과의 서먹한 관계도 제가 다 풀어줬네요. 그러고 나서 3달 정도 뒤에 또 앱으로 여자 만나서 거짓말 치고 일 핑계를 늘어놓고 회사에는 저를 팔고 애기들을 팔고 그러면서 이중 생활을 했더라고요. 올해 3월 2일 네 번째 여자와 연애 중이던 걸 저한테 빼박 들켰어요. 그렇게 2번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올 것처럼 집을 나서놓고 이혼하자고 그러던 사람이 정말 이젠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법적으로 접근 금지에 저 나름대로 뒤돌아서서 준비했는데 접근 금지 5월 22일 날짜로 끝나고 6월 2일에 연락 와서는 폐암 4기로 판정받아서 시한부라고 직장이라도 찾아가서 저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정사정하길래 처음에는 뭐라 하고 화도 내고 했었지만 화를 내봤자 뭐하나 싶어서 대화를 했고 각자 갈 길 가고 너도 새로 인생 살고 나도 새로 인생 살자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애기 아빠가 붙잡고 울고불고 사정하더군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까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저한테는 잘 못해줘도 애기들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여태껏 잘못한 것들 다 이해해주고 용서까지 해주려고 혼자 노력 무던히 했네요. 다시 받아주고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와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황이었고 가지고 다니던 차가 중고차로 구매했다고 한 것도 죄다 거짓말이었네요. 차는 그 여자의 차였고요.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는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쓰는 바람에 쪽팔려서 자기가 스스로 그만뒀다고 했었는데 오늘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같이 일한 직장 동료분께 듣기로는 잠수 탄 거더라고요. 이건 역시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었고요. 그 거짓말의 주제가 저였었고 멀쩡하게 살아계신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치고 3만 원씩 부조금 받아서 총 5분한테 현금으로 받고 15만 원 그 돈으로 그 여자와 놀고 먹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직장에다가는 저랑 잘 해결이 되어서 아이들과 놀러도 다녀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만 늘어났고요. 정말 괘씸해서 이제는 그냥 쪽팔리게 만들어주고 싶어지네요. 멀쩡하게 생겨서 뻔뻔하게 낯짝 들고 다니는 거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고 치우자고 해도 끝까지 이혼 거부해버리네요. 늘 그래왔듯이 결국 지가 오갈 곳이 없을 때 집에 들어올 속셈이겠죠. 이혼이야 하면 증거자료가 다 있는 터라 제가 승소할 확률이 99.9%인데 문제는 길게 끌고 싶지가 않은 터라 합의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들어쳐먹지를 않네요. 유책 배우자면서 지 화날 때마다 이혼한다고 그래놓고 정작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들어쳐먹지를 않아요. 진짜 이렇게 공개적인 공간에서 망신살이라도 당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놈에게 한마디 남길게요. 지금 부산 어딘가에 있을 너 오늘 새벽이지? 내 가방, 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80만 원, 5만 원짜리 돈뭉치들 들고 튄 거. 3년 동안 있었던 일 다 적으려니 이것 가지고 난 만족 못하겠네. 그래놓고 네가 뭐라 했지? 3월달에 집 월세 못 낸더라. 네 통장에서 돈 100만 원 가져간 거 그거 괘씸해서 똑같이 느껴보라고. 그러면서 돈은 안 쓰고 그대로 돌려준다고. 개가 똥을 끊지. 돈에 환장병 도진 놈이 관사비용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324만 원. 그 돈도 네 통장으로 받아서 네 퇴직 전역금 300만 원이랑 총 700만 원가량 되는 돈을 2주 만에 다 써버리고 시아버님한테 거짓말 쳐서 돈을 모조리 다 들고 있다고 하고 뽀록나기 직전에 전화와서 그 밤중에 시댁으로 내려와서 같이 해결 좀 하자고 들들 볶고 그러고 난 뒤에 수중에 돈 없으니 애기들 수당만 노리고 기저귀라도 팔아보라고 했지. 기억 안 난다고 못하겠지. 이럴 거면 집에 다시 들어오지나 말던지. 아주 주변 사람들한테 나 팔아가면서 애기들 팔아가면서 돈 빌리더니 걷잡을 수 없이 갚을 금액이 커져버리니까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잠수 타고 넌 그게 늘 일상이었지. 뭐가 중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사리분별 못하던 놈 빚 갚아줄 거라고 진짜 별짓 다 했었는데 이젠 그냥 허무하다. 넌 내가 뭐라 하는 건 항상 콧방귀 뀌고 남들이 뭐라 하고 욕하면 그거 무서워서 빌빌거렸었지. 제발 쪽팔린 거 꼭 알기를 바랄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 실체에 대해서 다 알았으면 좋겠다. 늘 말했던 거지만 난 너한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적어도 네가 사람이면 나한테 이렇게 통수 못 칠 거야. 이혼? 하면 그만이야. 그치만 내가 늘 말했지만 가장 네 편이었던 사람이 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고통들에 대해 감수하는 건 오로지 다 네 몫이랬어. 그리고 멀쩡한 우리 엄마 그렇게 한순간에 고인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전적이 있었네. 군에 있었을 때 사문서 위조해서 외할머니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진단서 위조하고 휴가 받았던 거. 작년에 친할머니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치고 돈 들고 튄 거. 작년에 시아버님 고등학생들 묻지마 폭행으로 응급수술 들어가고 상주보호자 지정 1인이라고 아주 병수발 다 드는 효자로 둔갑했었잖아. 그치?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뭐라고 말할지 참 많은 생각이 든다. 네가 늘 말했던 거잖아. 남들이 네 년을 욕하면 욕했지. 나는 욕을 안 한다고. 네 년 하나 잘못 만나서 네 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거라고. 애 딸린 이혼녀는 만나는 거 아니라고.
근데 나는 적어도 너처럼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지는 않았고 처음부터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만났었던 거 증거도 보여줬고 네가 인정했잖아. 이제 제발 네가 여태까지 무슨 짓을 저지르고 판을 벌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라. 죄 저지르고 편히 못 사는 법이고 자기 자식 버려두고 간 연놈들 중에 잘된 연놈들 하나 없다라는 옛 어르신들 말씀 새겨들어. 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 터라 몇 글자를 더 추가해서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미치지 않고서야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신중하게 생각 안 해보고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일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고 현실인데요. 저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쁜 일들만 겪을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치만 그 당시에 저희는 애기 아빠, 즉 남편의 자잘한 사고 빼곤 괜찮았기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아깝지 않겠다 싶었고 내 모든 거를 다 같이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재혼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언해 주시려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 글도 3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기 싫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강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남 인생이라고 막말하듯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그치만 안 살아보곤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 모르듯이 살아보니 나온 본성들을 어찌 무당마냥 점쟁이 마냥 척척 알고 안 만나고 아예 엮이는 것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진짜 꼭 알고 싶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 중반의 남자입니다. 식은 12월입니다만 혼인신고는 5월에 끝낸 상태입니다. 처음 글을 쓰는데 이런 주제라 저 역시 마음이 심란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3월부터 신혼집에서 동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하며 임신을 위해 몸을 만들어야 한다며 와이프는 일을 관두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소음에 예민해졌는지 저희 아랫집에 돌 전에 아이가 있는데 아기가 밤낮 없이 우는 소리 포함 그 가족들이 움직이는 소음이 너무 크다며 후라이팬을 바닥에 내리치며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랫집 소음이 크긴 하며 아기가 새벽에도 울어대니 수면에도 지장이 생긴 건 사실이나 저희도 곧 아기가 생기면 같은 입장이 되니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저도 집에 있어 말렸지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와이프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기 엄마에게 난리를 쳤나 봅니다. 그날 밤 아랫집 남편분이 올라오셔서 소음에 대한 사과를 하시며 과일 바구니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이것부터입니다. 와이프는 그거에 재미가 들렸는지 뻑하면 아파트 다른 층과 시비를 붙습니다. 저와 사귄 1년간 저를 제외하고는 남들에게 단 한 번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랫집 남자분이 조금 마른 편이셨는데 저는 덩치가 좀 있는 편이라 뭔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15층 사는데 14, 13, 12층까지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찾아가 뭐라 했답니다. 특히 12층 남편분이 화가 나서 쫓아올라 오셨는데 그날 경찰까지 부르고 난리를 치더니 일부러 발망치를 하거나 물건을 바닥에 쿵쿵 찍거나 화장실에 일부러 음악을 틀어놓거나 합니다. 또 주말마다 저와 상의도 없이 친구들을 부르고 차마 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제 성격을 이용합니다. 술판을 벌이고 작은 마이크로 노래도 합니다. 이걸로 상당히 많이 싸웠고 저는 남들과 싸우는 게 너무 싫고 남자라고 해서 다 욱하는 성격이 있는 게 아닌데 와이프는 자기가 사고를 치고 제가 나서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온갖 욕설을 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와이프와 제 관계도 그렇지만 윗집인 16층에서 제 아내가 하는 방법보다 더 심하게 보복소음을 내고 있고
그거에 저희 와이프는 천장을 두드리고 베란다 문을 열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엊그제 윗집에 쫓아 올라갔는데요. 이런 말 좀 그렇습니다만 윗집은 저희 와이프보다 더 대단한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남편분도요. 저희 집사람이 혼자 막 소리 지르니 그 집 여자는 캠핑용 도끼를 꺼내들고 본인 집 현관 전실에서 욕을 하며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에 저희 집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끼 든 여자보다 올라간 저희 와이프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상해진 성격이 더 꼬여서 지금 윗집에서 소리만 내면 인근 소란으로 신고를 하고 윗집은 그러거나 말거나 보복소음을 냅니다. 친구들도 계속 불러 떼거지로 올라가고 떼거지로 내려가서 싸우더니 이젠 그 친구들도 안 오려고 하는 눈치고요. 아기 태어나면 조리원 동기대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유치원까지 편하다. 동네 대장 노릇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정적인 여자가 이상형이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사귈 때도 욱하는 건 있어도 요리도 잘하고 알뜰하고 웃기도 잘하고 챙겨주는 것도 잘해 그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요즘 이런 모습은 너무 초면이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싫고 특히나 윗집 부부는 저도 무섭습니다. 남자라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요. 경찰이 오면 오히려 더 역효과일 뿐더러 이런 층간소음 싸움에 계속 출동하겠습니까? 한순간에 일상이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 탓이라고 합리화해봐도 속 시끄러 우울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일도 안 되고 또 집에서 연락 올까봐 걱정되고 퇴근할 때도 무섭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까요? 지금은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사랑이 어쩌느니 결혼을 괜히 했다느니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위층에 가서 쓴소리 한번 하라는데 이게 무슨. 참고로 제 와이프는 연상입니다. 추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들처럼 발단은 층간소음이었지만 해결 과정에서 생긴 의견차로 계속해서 다른 갈등과 오해와 싸움이 생기고 거의 3달 정도 이어진 싸움에 자존감은 물론이고 지친 상태입니다. 와이프와의 다툼 외에도 이웃들과의 마찰과 거듭된 사과와 양해와 경찰 출동까지 숨이 막힙니다. 어젯밤 집에 가니 사태를 인지했는지 집안 청소랑 빨래를 싹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돌아간 상황이었고요.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니 와이프도 노력하겠다고 울면서 말하길 그동안 힘들었고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감정이 또 격해지더니 남자가 혹은 남편이 돼가지고 이런 류의 말을 쏟아내고 흥분해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 뒤로 연락을 안 했더니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전화를 해서 왜 안 따라왔냐, 처가가 우습냐, 안 사랑하냐, 연락도 안 하고 미쳤냐 등등 또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연애 때 싸움을 하면 간혹 한 번씩 그러긴 했는데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격한 투정이라고만 여겼던 제 모자람의 탓이었네요. 이제야 말하지만 3년 전 한 번 이혼의 상처가 있던 여자라 또다시 헤어짐의 상처를 주기 싫어 제가 전부 참았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이유가 층간소음이 원인도 아니고 그저 본인이 거슬리면 싸우는 것 같은데 이제 경찰도 알아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가급적 사람들과 적을 두고 살고 싶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해하며 살고 싶습니다. 또 겁도 나고요. 물론 저 역시 이웃들이 저희를 몰아붙이면 잘못을 알면서도 욱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싸움까지 갈 만큼 크지는 않고요. 저희 와이프가 우스갯소리처럼 말했던 거 있는데 나랑 결혼할 남자라면 싸움도 잘해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하며 밤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무조건 나한테 사과하고 친정에 충성해야 한다 했습니다.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네요. 일단 이혼 이야기는 처가에도 해놓은 상태고 아버님이 퇴근 후 집에 오라 하시네요. 그때 싸우는 영상과 집안 물건 다 던지는 영상 같은 거 보여드리며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추가. 일하고 있는 사이 댓글이 많이 달렸군요. 참 착잡합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이미 답이 나온 상태인데 확신이 필요해서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퇴근하려고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집에 가는 게 오늘 또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1시간 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동대표와 저, 소장, 셋이서 만나 대책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만나자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말하길 와이프가 올림픽을 친구들과 저희 집에서 봤는데 인근 소란으로 경찰까지 왔다고 하대요. 절대 집에 친구 부르지 말라고 와이프한테 경고한 상태였고 심지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게 말도 안 했나 봅니다. 뭘 어떻게 난리를 치며 봤길래 신고를 당한 거며 아이들도 있으면서 부른다고 오는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면 무조건 낯술이거든요. 제일 정신 못 차리는 건 저희 와이프겠지만요. 그리고 처갓집에 얼마 전 사실을 알렸으나 오히려 저더러 남자놈이 뭘 그런 걸 미주알 고주알 말하냐며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물론 와이프에게도 장모님이 한 소리 하긴 했지만 집이 오래돼서 시끄러운 모양이라며 몇 번씩이나 들으란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